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볼 거야.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은 그 상속증여세 관련해가지고 변경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세법이 개정이 되면 또 이제 연중 한 6월 달쯤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연말에 국회 통과해가지고 새해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작년에도 이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니 많이 했다가 이제 일부 통과가 돼서 올해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회기 중에 변경이 됐는데 가능한 겁니까? 이건 뭐 법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규정이 바뀐 거라 훈령 뭐 이런 건데 가능하죠. 그렇죠. 이건 뭐 국회를 통과하지 네. 않아도 영으로서 이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경됐는데, 이제 내용은 이제 상속증여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상속증여를 언젠가는 해야 되고 준비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 영상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기본적으로 개념을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소급감정. 소급감정. 요 개념인데, 저희가 연초에 뭐 국세청에서 앞으로 세수 확보를 위해 뭐 물론 이제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소급감정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 소급감정 이거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사실은 저는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는 법이긴. 그런 위험한 발언 하지 말고. 아니 이거 막 소송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다 졌잖아요. 아니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대법까지 가겠지 뭐. 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논리는 소급감정은 사실 금지입니다. 납세자는 할 수 없는 규정이에요. 납세자는 뭐 상속이나 증여 발생하면 언제까지 평가서가 나오지 않으면 그 이유는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근데 국세청은 그 기간을 넘어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좀 웃기지 않습니까? 뭐 웃겨요. 그냥 뭐 말이 안 되는 거지. 거지. 너는 안 되는데 나는 돼? 이런 거잖아. 이건 뭐 코미디지. 일단은 그거는 열받지만, 이 규정은 어쨌든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를 한다. 그러면 국세청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할 때 이 가격 마음에 안 드는데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하면 감정평가 법원에 국세청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얼마야? 그래가지고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좀 낮추고자 여러 가지 애를 쓰겠죠. 그랬는데 그 가격이 납득이 안 돼서 국세청에서는 소급, 즉 과거에 대한 가격을 다시 재산출을 해서 네. 그 가격으로 때리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일단 바뀐 거는 예전에 이제 하는 거랑 바뀌고 또 바뀐 건데, 최근에 바뀐 것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소급 감정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 그게 부동산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동산 등. 이제 부동산 등이라는 건 상속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세 증여세에 국한된 겁니다. 그거를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내용인데, 기존에는 뭐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꼬마 빌딩 이런 거죠. 그리고 나대지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추가된 거는 거기에다가 부동산에 대한 권리까지예요. 권리라고 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조합원 입주권 이런 거죠. 또 지상권, 전세권, 네. 임차권인데, 나머지 뭐 지상권은 좀 그랬지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은 뭐 금액이 변동될 게 거의 없어요. 여기서 잡고자 하는 건 분양권인 것 같습니다. 분양권 금액이 있는데 기존에는 이건 소급 감정이 안 되는 품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막 피가 붙어가지고 피가 뭐 어마어마하니까 네. 이거 감정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분양권까지 가능하게 이야. 바뀌었습니다. 자, 왜냐면 이제 분양 단계에서 뭐 분양권을 양도가 아니고 이제 자녀에게, 야, 이거 네가 가져가라. 왜냐면 이거 집만 지어지면 2배 간다. 해가지고 분양권 채로 넘기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이때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프리미엄을, 시세를 이렇게 그냥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소급 감정을 내가 하겠다. 숨기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런 내용인데. 근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제 좀 핫한 지역들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누가 봐도 뉴스에서 계속 때리는 지역들은 일괄적으로도 증여나 상속이 발생하면 네. 해볼 여지가 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불현듯 들었고요. 일단은 뭐 지금 결국에는 부동산의 범위가 좀 더 확대됐다. 즉 소급감정의 부동산의 범위 확대됐다로 이해는 했는데,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법인과 관련해서 소급감정이 확대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뭘까요?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규정인데 이 6월 11일자로 지금 적용이 이제 된 겁니다. 그러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이제 6월 11일자부터 적용인데, 기존에는 법인이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그냥 다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되는 법인들에 대해서 소급 감정이 가능했어요. 이 소급 감정이라는 건 법인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법인의 주식을 넘겨. 그럼 이 주식 평가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50% 이상이면 이 부동산이 평가를 안 하게 되면 보통 장부가 아니면 기준시가 중에 큰 걸로 신고를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소급 감정을 한다는 거는, 야, 그게 아니라
감정평가하면 부동산이 다르잖아. 이거예요. 기준시가는 뭔 기준시가야 두세 배 되는데 이거나 소급감정한다. 이걸 지금 규정에 넣은 겁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건 또 달라요.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지만 이번에 바뀐 거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만 보는 게 아니라 다 볼 거야. 그냥 법인에 부동산 있으면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너무 열받지 않습니까? 갑자기 나 열받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법인을 뭐 부동산 임대나 매매 법인 하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이 대부분 과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은 규정은 원래도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제조업을 한다. 그럼 공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토지가 있을 거고 재무제표 보면 내가 20년 전에 산 그 취득가를 그대로 쓰면서 감가상각은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이런 장부를 가지고 평가해서 그 주식을 증여나 양도나 뭐 이런 평가해서 이전할 때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제는 현재 시세에 맞는 공장, 뭐 건물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를 하면 와 지금도 높은데 2배, 3배 뛰는 거는 일도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세금을 많이 물 텐데 이게 지금 많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뭐 최근에 상담 오신 분들도 부모님이 사업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했는데 이제 법인의 주식으로 상속을 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걸 평가를 갖다 대부분 의뢰를 맡길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평가할 때는 이 규정을 크게 적용 안 한 경우도 많았는데 이제는 부동산 평가까지 해서 반영한다 그러면 와 상속증여세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분들이 조금 유념하셔야 될까요? 어떤 분들이요? 네. 부동산 있으면 다 유념해야죠. 이건 근데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납세자한테 너무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 현실하다. 시세를 반영한 현실화된 세금이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면 현실화된 걸 국세청에서 딱 집어주던가. 그쵸. 아예 놀랄거리를 만들지 말고 왜? 무조건 감정평가해라 뭐 이러라든지. 그러니까 이건 좀 그런 거예요. 일단 알아서 해봐. 걸리면 가만 안 둬. 딱 이거예요. 걸리면 가만 안 둬. 나는 모르겠어. 너 알아서 해봐. 잘해봐. 이런 거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을 또 하면 크게 세금 내실 수 있는데 잘 조절해 보시면 낮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는 느낌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안 걸리면 되니까. 이건 과도한 비용을 납세자한테 전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규정은 사실 납세자와 국세청이 동등해야 돼요. 사실 소급감정이 얘가 되면 얘도 돼야 되는 거고 얘가 안 되면 얘도 안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누가 일반적으로 우위를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이 정책대로 가려면 제가 볼 때는 국세청 예하에 감정평가사들을 둬서 전화해가지고 이거 지금 얼마예요? 납세자한테 알려줘야지. 그럼 세금 내고 우리가 다 하는데 그 전문가를 또 고용해서 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세금 거두면서 그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평가사분들은 그럼 일이 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감론을박이 있는데 일단은 뭐 바뀐 건 제도는 바뀌었습니다. 적용받는 거 하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게 6월 11일부터 적용이라고 했는데 이 문구가 참 저는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6월 1일 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상속 시점 6월 1일이니까 그렇죠. 그럼 이 적용 안 받는 건가? 아닙니다. 혹은 증여를 갖다가 보통 3개월 이내 신고니까 아직 시간이 좀 있는 분들은 나 그러면 5월 달에 한 걸로 증여세 신고해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6월 10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거 가지고도 지금 다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세무사들 사이에도. 이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법을 만들면 안 되지. 보통 세법은 소급 금지예요. 그렇죠. 이때 바뀌었다. 그럼 이 시점 이후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조사에 관한 그 감정평가 규정이잖아요. 그럼 조사는 지금 조사하는 것부터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과거에 신고한 것도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시행 내용을 쓸 때 그러면 이 규정은 2025년 6월 11일 이후에 상속 증여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줘야지. 이건 뭐 그건 안 써놓고 그냥 지금부터 시행한다.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은 우습지만 지금 이미 신고한 사람들 어떻게 해? 끝났잖아. 우리 박성석 국세청 타겟될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질문은 안 하도록 하고요. 저는 국세청 존중합니다. 자, 일단은 바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 부동산이 포함된 법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증여 상속 시 주의하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한 줄 평은 뭐 따로 얘기하지 않고요. 미리미리 준비하시고요. 증여 상속을 준비하신 분들, 특히 부동산 평가도 중요하지만 주식 평가도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불합리합니다.